많은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 토르같이 멋지고 탄탄한 몸을 얻고 싶어 운동을 시작합니다. 날이 풀리며 점점 여름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어떻게 하면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을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짜보곤 하죠. 살이 찐 사람들은 체지방은 줄어들며 근육량이 늘어나길 원하고, 마른 사람들은 저런 몸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체형이라도 얻고 싶어 벌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벌크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지방만 찌는 살크업이 아닌 진짜 벌크업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해외 상관없이 내로라 하는 보디빌딩 선수들마저 벌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멋진 몸으로 체형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인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벌크업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온 프로들의 벌크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여 잉여 칼로리를 발생시키고, 그 잉여 칼로리를 기반으로 수행 능력 상승과 근육 합성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잉여 칼로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이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자칫하다간 살크업이 되거나 마른 분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소화불량 혹은 소화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체지방이 줄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린 매스업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 구조 변화에는 열역학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감량하려면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여야 하고, 칼로리가 부족하다면 근육 성장 능력을 저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여러 논문에서 칼로리 저하가 단백질 합성을 2에서 30%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첫 번째는 헬스 경험이 없거나 적은 초보자들, 두 번째는 부상 등의 이유로 헬스장을 오랫동안 가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체지방이 25% 이상인 사람들, 마지막으로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영양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실행해 보신다면 몸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 근육 성장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육 성장의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량을 지켜준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유지 칼로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에 31에서 35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지 칼로리에서 최대 1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즉 5%에서 20%를 부족하게 섭취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신이 25% 이상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500칼로리에 가깝게 설정해야 하고, 15% 미만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100칼로리에 가깝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무게가 80kg이고 체지방률이 20%라면 80 곱하기 33인 2640칼로리에서 300칼로리를 제외한 2340칼로리가 근육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높은 단백질 섭취 그룹과 낮은 단백질 섭취 그룹 간의 체성분 변화를 비교한 연구 결과, 높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낮은 단백질 섭취 그룹은 체지방은 감소하였지만 근육량 또한 같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은 자신의 체중당 2.2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섭취량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개선된 식습관과 함께 운동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을 진행할 때도 린 매스업에 최적화할 수 있는 운동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각 근육당 주에 2회씩 그리고 최소 10에서 20세트의 충분한 볼륨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는 트레이닝을 한다면 오히려 회복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 방법을 계속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루틴을 짜면 그 루틴에 고착되곤 하는데요.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방법은 새로운 운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법을 바꿔주거나 훈련의 빈도를 늘리거나 줄이기, 아니면 운동 종목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방식대로 식습관과 운동법을 바꿔주신다면 여러분도 금방 바뀌는 신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소 섭취 타이밍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소를 최적화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단백질을 새끼로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그룹 모두 총 단백질 섭취량과 칼로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한 그룹은 단백질을 균등하게 3끼에 나누어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2끼에 나누어 섭취한 후 운동을 진행하여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3끼로 나누어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률이 0.5%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어났지만 다른 그룹은 근육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체지방률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근육 성장을 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적화 방법은 운동 전후에 먹는 식사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방해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운동 전후에 단백질 쉐이크나 보조 음식을 섭취해준다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전후로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해주지 않는다면 근육 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영향은 훈련된 운동선수들을 상대로도 똑같았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 전후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였고 다른 그룹은 운동 전후에 식사를 하긴 했지만 식사와 운동 사이의 텀을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10주 후 결과에서 첫 번째 그룹은 근력과 근육량은 유지한 채로 체지방을 감소시켰고 두 번째 그룹은 근력과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지방은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몸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백질의 균등한 분배뿐 아니라 운동 전후의 식사 시간 최적화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을 사용하여 매주 인바디나 체중계를 통해 체중이 유지 혹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거나 운동 시 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확실하게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림매스업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도 몸을 멋지게 변화할 수 있는 림매스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거나 벌크업을 실패하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방법을 캡처하여 적용해 보신다면 눈에 띄는 신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운동 지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